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오늘까지 앞단 진행을 맡은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전에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지 변함없다 이런 쪽에 또 무게가 맞춰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가 좀 힘을 뺐는데요. 전형적인 또 정강 후약의 그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먼저 좀 준비를 또 해주셨죠. 네.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면서 시장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시죠. PPI 발표가 됐습니다. 잘 나왔거든요. 이 점 먼저 보겠습니다.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도 잘 나온 겁니다. 보통 도매 물가가 나중에 또 후행적으로 소매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PI 앞으로도 더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연휴 기준으로는 9.8% 올랐습니다. 예측치보다도 그 이전치보다도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쇼크 초기 이후 처음으로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처음 보는데요.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유가, 가스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물가를 안정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든 물가 이제 잡히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추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갭상승으로 모두 출발이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 후약의 패턴이 아쉬웠습니다. 기름, 가스 이것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유럽 이슈였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히트맵 보시면 어제와 정말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하루하루 노이즈가 굉장히 많죠. 테슬라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쪽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강한 상승세를 보인 쪽은 에너지 정도였습니다. 이슈 보시죠. 물가 안심하기 아직 이르다라는 그 여는 총재들의 이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금 여는 인사들이 계속 발표하는 이야기마다 물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일색이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언급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데일리 총재도 카시카리, 에반스 총재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전쟁 승리 선언 지금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달보다 꺾이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높고 연준이 목표하는 그 목표치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긴축은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CPI가 잘 나왔지만 이것이 연준 노선을 바꿀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원자재가 다시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강세, 가스 가격의 급등 눈에 띕니다. 유럽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국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산하는 국가이죠. 그래서 물가 지표 비중을 보셔도 빨간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보다는 괜찮습니다. 유럽의 물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대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시죠. 사회적인 불안 요인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폭탄으로 얼마 전에 좀 고통을 받았었는데 지금 유럽은 비가 그렇게 안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가뭄에 대한 경고, 공식 발표가 난 상황인데요. 결국 이것은 이 물가의 상승 요인을 압박할 수 있겠죠. 일종의 곡물 가격 같은 데 영향을 미치면서 식료품의 상승 요인으로 전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유럽 내에서는 요금 납부 거부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폭동에 대해서까지 찬성하는 비율이 40%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에너지 가격도 비싼데 겨울 되면 난방 떼야 되는데 난방유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우려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딱
한 방을 때린 건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였습니다. CPI, PPI의 호재를 다 불식시키는, 다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보시죠. 수요가 앞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올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소비의 추정치 하루에 38만 배럴을 더 높여 잡은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수요 증가 측면 한 부분이고요. 생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유 수입 금지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도 안 되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대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원자재 관련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가스 테마, 시추부터 미드스트림까지 전방위적으로 올랐고요. 종합 정유사까지 2, 3%대 섹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원자재 쪽 알루미늄, 우라늄, 리튬, 구리 등등도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등에 필요한 이 원자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자리 잡은 모습이었고요. 친환경 섹터들 점검을 좀 해드리면 어제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었던 태양광 발전 쪽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섹터 상승률 가장 많이 빠진 것이 태양광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은 플러스 마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종목 브로드윈드 이 종목만 오르면서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풍력주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과거에 6월 13일에 당잠사에서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들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 원자재와 에너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사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LNG는 또 조선과 맞물려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를 해지해야 하는 전력이 필요할 텐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 섹터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이걸 조금 더 볼까요? 신재생은 우리가 또 놓을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시세 분출이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네, 사실 새벽에 미국에서 또 마감한 걸 보면 오늘 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 일단은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대명에너지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외 종목들 강했고 풍력에서는 우린 PTS 8%대 강세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서 여전히 G2파워 상한가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원전 쪽은 계속해서 빈살만 방한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이외 종목들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저희 시간대에도 여러 차례 또 언급이 돼서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진만쌤이 5월 20일쯤에 추천을 해서 수익률이 지금 33%가량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성광 밴드 체크해 보면 2번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6월 9일에 제시하셔서 수익률은 45%대 기록했고 어제 또 한 번 제시를 해주시고 수익률은 6% 정도 기록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한 종목들 AS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이 이슈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12일에 하원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원에는 친환경 산업을 지지하는 민주당 쪽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수소주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수소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휴가를 간 민영 앵커를 또 소환해봤습니다. 사실 휴가를 갔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소주가 어제 올랐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민영 앵커가 8월 8일 브리핑에서 플러그 파워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수소주가 혹시 탄력을 받진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키막추기 흐름 속에서 실적이 좋은 수소주가 있다면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소주가 올랐죠. 그렇다면 이 플러그 파워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10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매출도 그렇고 주당 손실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10일장에서요. 근데 이게 바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기 때문입니다. RBC에서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9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 키뱅크에서도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3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장에서는 플러그 파워,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강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는 좀 힘을 뺐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주 앞에 놓인 건 과연 꽃길일까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국가별로 수소 관련해서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계속 얘기 드렸던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소주가 힘을 받아가고 있고요. 중국과 EU의 정책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인 수소주에게는 좀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수소주가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올해 들어서 태양광 풍력 이쪽에서 우린 PTS는 136%나 올랐어요. 사실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진행할 박종현의 돌파 매매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외 종목들 이렇게나 많이 오르는 동안에 수소 관련주 상한 프론테크 33% 빠졌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16% 빠지고 일단은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주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모멘텀 많은데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수소 연료 전지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망주로 한번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상한 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까지 제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탄소 섬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원전부터 지금 수소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진만쌤이 태양광보다는 이제 3분기에는 풍력 쪽이 좀 더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신재생 쪽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소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매수해도 되는지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 그리고, 수소 같은 맑은 앵커, 민영 앵커 사진으로 남아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거의 뭐 출연하지 않아도 신스틸러급의 이미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복귀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가나 체크해 볼까요? 지금 이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빅테크주들이 전일장에서 오늘 새벽 말고 그 전일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플랫폼주들이 힘을 좀 받아갔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최근에 계속해서 5에서 6%대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얘기할 게 많네요. 계속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략하게 또 홍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린 주식에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처방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8월 15일 월요일 6시, 오후 6시에 첫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요, 사진에? MTN 이항영 위원님과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월가워즈에 또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전략 받아볼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자리 옮겨서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였구나.
네, 바로 진만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푹 주무셨죠? 네, 푹 잤고요. 네, 시장도 이제 그래도 빨강색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일단은 종가는 그냥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시장 분위기를 봤었었는데 어제 뭐 음봉 나왔다고 막 이제 진짜 또 조정의 시작이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매물대가 돌파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강하게 출하하는 미국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방향 자체는 위로 많이 틀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금 반영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합쳐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꺾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고 이제는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꺾임이 완연하게 꺾여지는지 여부가 이제 다음 달 CPI와 PPI 지수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에서 꺾였으나 이게 과연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어제 국내장도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뭐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조금 장 막판에 수급 변경이 좀 있긴 있었었는데 수급 변경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랜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외국인들이 샀다가 기관과 이제 주거니 받거니 물량을 하면서 지수 상방으로 위로 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긍정적인 수급 평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이제 밑에 위대에서 갭락했었던 구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2,550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 830에서 85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오르면 되는 구간이라서 이제 오늘 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사실 미국 장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음봉이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 오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포트 정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큰 부분은 이제 하락세가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장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강후 약은 사실 뭔가 먹던 사탕 뺏기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은 낙폭을 봤을 때 전일 급등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 약보합 정도였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우려할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단 요즘 우리 시장 끌고 가는 동력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 신재생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뜩이나 기존의 태양광 풍력도 있고 어제 또 시세 분출이 있었던 수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더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원전도 그쪽에 이제 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인트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각자 좀 모멘텀이 다르죠. 이제 원전까지 포함을 하면은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고 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바이든 예전에는 BBB 법안이었죠. BBB 법안이 사실 돈을 시장이 엄청나게 푸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쓸 수가 없는 법안이긴 한데 고점에서 살짝 꺾이자마자 이제 다시 이제 원대한 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를 최근에 또 줄임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인플레 이제 고통 감내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고통 감내법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플레 감축 법안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최근 또 수소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당연히 태양광주나 풍력주는 계속 좋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자 조금씩 모멘트가 달라서 이제 미국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CPI, PPI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했을 때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반대에 대해서
명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통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유럽과 미국 쪽이 지금 또 가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기 때문에 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한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원전 말씀을 드리면, 원전도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빈살만이 온다면서 네옴시티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이제 원전을 꼽았다. 그래서 원전을 건설을 하고 이제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컨소시엄 등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도 굉장히 재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하반기 때 건설 붐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원전도 그때 만약에 이제 9월, 10월에 좀 쉬어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11월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네옴시티도 기대를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들도 어제장 보시면은 부품주들이 이제 뭐 우선 발주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생태계 자체를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는 구간이 왔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별로 한 번씩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전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원전주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G2 파워는 사실 무상증자에 대한 좀 반사 효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들도 현재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한신기계나 뭐 보성파워텍 같은 1세대 원전주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우진이나 오르비텍 같은 2세대 원전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게 매수와 그다음에 매도를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대형주 중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서 지금 드디어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 구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주는 HRS, 이제 해룡실리콘 이제 HRS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어서 태양광 코멘트 드리면은, 태양광은 다 좋습니다. 정말 좋고 되게 좋은데, 다만 주가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주가가 무조건 우상향이나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태양광은 사실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이게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나 고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신규 회원님, 신규 이제 진입자들께서는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었을 때 그때 코멘트를 드릴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만 해당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나머지 신규들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풍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풍력이 태양광보다 왜 약하냐면은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태양광주들은 2분기 때 실적으로 굉장히 보여줬는데, 풍력은 아직 뭔가 확실한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담감들이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탄력은 지금 풍력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현재도 이제 조금 높긴 하지만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거고, 대형주로는 CS 윈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CS 윈드가 잘 나가야지 밑에 있는 부품사들의 실적도 다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CS 윈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테마성 이슈로 좀 가벼운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동국 SNC 같은 경우에 미국 쪽 법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국 SNC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네요. 네, 마지막으로 수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는 아직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적도 사실 바로바로 턴하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즉 기술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바로바로 전환은 안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전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수소, 풍력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수소 에너지를
이제 기반으로 한 그 중간 단계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수소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에서 조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좀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시세가 붙었을 때는 가장 많이 붙을 수도 있다. 워낙 이제 오래 쉬었기 때문에 가장 부분들이 있어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가능하고 탄력이 되면은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을 때 다들 매도를 하시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수소주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계속 들리는 것,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죠. 시티를 건설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재생을 돌려서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건데 본질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지구가 아파요라고 앞서서 자막에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기상 이후가 극심해요. 예, 한쪽에서는 가뭄에 시달리고 우리는 물폭탄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정부들이 그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딱 이제 불씨를 지핀 건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원 한 채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의존도 한쪽에 너무 쏠리면 안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또 에너지에 대한 여러 투자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같이 얹어가야 될 텐데 그 수혜를 같이 누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 궁금한 부분은 워낙 이제 많은 종목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투자 성향별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처럼 한 매수를 하고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한다, 선호하시는 분, 그 일이 좀 바쁘신 분들이 가장 좋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하고 나는 전업 투자가 가능해서 뭐 분단위로 시세를 볼 수 있다 하는 분께 추천할 만한 종목 하나. 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예.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주가도 방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턴하기 시작하면은 탄력이 정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제 원전주 공략하고 계신 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풍력주 공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CS 윈드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단기. 이제 동국 SNC나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이죠. 이제 뭐 우진 같은 종목들을 우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원전이랑 풍력 보시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CS 윈드로 30% 이상 수익 안겨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세 정말 보는 거 싫다. 예, 두산 네. 에너빌리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진만 스픽으로 넘어갑니다. 호실적의 차익 실현 매물은 저점 매수 기회다. 예, 다 아는데 사실은 네. 예, 저점 매수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보통 요즘 세로 뉴스가 나오는 게 실적이 나왔는데 갑자기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매수하실 때 좀 팁을 알려주시면 장대 음봉 처음 나왔을 때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돌렸을 때 이제 또 도지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꼬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호실적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좀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정말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가이던스가 괜찮다면 플러스 요인들을 많이 주는데 국내는 일단은 다 팔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이런 뭐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단단함이 있다라면 이런 호실적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은 또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정도 갖고 오면서 이미 실적은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급락이 나옴으로써 이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온 두 종목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동진 세미캠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진 세미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 이제 반도체 소재 단의 이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사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노스볼트와 합작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정말 잘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들이 되기 충분하지만
실적 발표와 동시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의류 쪽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쪽 파트를 잘 이제 커버를 하진 않고 있는데 예. 이제 보통 1, 2분기가 비수기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류 단가가 겨울 옷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비수기임에도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고 이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즉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종목 다 신규 매수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선택을 했을 때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역발상 매매인데 그걸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새로운 종목이 동진세미캠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그동안 저가 매수해서 수익을 올린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25%의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와, 성광밴드 보십시오. 45%에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하이로코리아, LG전자 두 자릿수 수익률 올리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36%의 수익이고 포스코케미칼 제공약 하셨네요. 사골매매 기법을 아주 잘 활용하십니다. 22%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ASR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 오늘 가나안가나가 또 카카오네이버인데 코멘트 있으시면 간략하게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단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드렸고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다른 이제 소재단의 기업들보다는 좀 커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뒤로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밸류 체인이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포스코케미칼 보유자분들이 야 이거 다들 언제 팔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8만 원 정도 주가까지는 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시면 광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자체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워낙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포스코 관련된 이제 광물 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재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구간을 평가받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려서 18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당잠사 내용도 요 내용인데 네. 소재 내재화 관련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제 하자고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면 내일 저와 방송한 이후군요. 네, 뭐 인플레의 정점은 통과를 되고 있고 이제 시장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많이 반영해 주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내기 굉장히 좋은 시간, 즉 저점 매수만 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기는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시간대는 과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다뤄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내기 좋은 시간이라고 보셨네요.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